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인웅 차장입니다. 이제 8월도 한 열흘밖에 안 남았죠. 네, 우리 지금 이번 달에 모두 사장님들께서 4배를 외치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부터 20일까지 정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지난달에 그 마지막에 그 본인 매출을 내는 프로모션이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이 좀 많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열흘 동안 좀 더 집중해서 다 같이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8월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콜의 필수노트 진행할 건데요.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많이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요 상품 출고 관련된 안내를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 마이오피스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리고 8월 스카이라이프 MVN 프로모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듀킷 주요 상품 출고 안내.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그 상품 출고가 딜레이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스피드 플로우가 좀 지연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메가서클 RTG 큐텐도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선 스피드 플로우는 8월 13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고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메가서클 RTG 큐텐도 어제 8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출고된 주문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출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필이면 또 타이밍이 걸린 게 우리가 매년마다 그 8월 14일, 15일 뭐 이때가 택배 없는 날,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 약간 휴식 이론 차원 때문에 나라에서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날짜에 걸려서 8월 18일부터 조금 더 제품이 나가고 있어서 많이 기다려 주시게 되셔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 어제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 홈페이지 마이오피스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요, 회사에서도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그 많은 회원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별도로 만든 기능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회사에도 사실 없는 기능이에요. 대부분 회원들에 관련된 그 관리, LOS 관리 같은 거는 본인 하선에 있는 회원들의 회원번호와 그 성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은 하선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전산에서 보시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요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 28일부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오피스 주요 메뉴에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회원분들의 외국인 등록 증상 성명 외에 한글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오피스 총 13개 메뉴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보시는 회원관리, 주문관리, 정기구매에 있는 메뉴들을 좀 수정을 해놨고요. 빨간색으로 제 요청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각 회원별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한글로 입력을 해 주셔야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좀 같이 살펴볼게요. 7월 28일부터 진행돼서 8월 18일까지 기준으로 3주가 경과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접속해서 그냥 기록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기능을 보시면은 저희 전체 외국인이 2148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주가 기간이시는데 501명만 한글명이 등록이 되셨어요. 23.3%거든요. 참 신기한 게 비율도 똑같습니다. DA 그룹, RFA 그룹이 똑같이 23% 정도를 비율을 똑같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 4분 중에 1분 정도만 등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용을 살펴봤어요. 물론 과거에 있는 분들 중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202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841명 중에 383명, 절반이 조금 못 미치게 등록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당겨볼까 해서 2025년 이후로 봤습니다.
237명 중에 156명 등록하셨어요. 65%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으로 보자 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2025년 7월부터 봤는데 32명 중에 23명 등록하셨어요. 71%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말 필요한 기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위에 계신 분들은 이야기 안 할게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도 안 하신 분들이 좀 다수 있어요. 물론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원 가입하면 로그인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수당도 받으실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이 정도 있으십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사 그 어느 곳에서 없는 기능이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자면 다른 회사들은 굳이 이 기능까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요청을 저한테 주셨고요. 회사 내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회의를 했을 때 이 기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제가 그냥 요청만 받았다고 진행할 게 아니잖아요. 그 회의를 거쳤을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하냐, 꼭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외국인 비중도 많이 늘어날 거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 메모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이 편하시기 위해 쓰시는 거긴 한데 외국인 분들의 한글명이 원칙 그거기도 하고 물론 본인들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옆에 메모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사람인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런 기능으로 쓰기보다는 외국인 분들의 성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등록 안 하시는 분들 왜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비활동 회원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조차도 등록이 안 돼 있으신 걸 보면 그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나 필요하신 것들. 근데 요청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적은 돈이 들어간 기능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몇백만 원은 정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시거나 반응이 늦다고 하면 이후에 요청을 주시는 것들은 제가 강력하게 뭔가 요청을 하거나 처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물론 의견은 언제든지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물론 진행을 해 주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에게도 꼭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몇 개 드릴게요.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내용들이 왜 필요하신지를 한 번 더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복잡하지 않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우선 홈페이지에 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을 하십니다. 오른쪽 위에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이 눈에 딱 띄게 보이거든요. 들어가시면 해당 메뉴로 들어가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원명 바로 아래에 있는 회원명 2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보여지지가 않으세요. 여기 공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뒤에서 설명드릴 메뉴들에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좀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하선 파트너들 중에 외국인 분들 계시다 입력을 좀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마이오피스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요. 요 그림은 다들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마이오피스 가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좌측에 본인 회원 성명 바로 밑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먼저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들 보시는 거 박스 키보드죠. 사실 그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로는 그 성함이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서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은 박스 키보드 상에 본인 이름과 회원번호 있는 쪽 아래쪽에 입력하신 그 한글 성명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요걸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게 박스 키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회원 정보 조회인데요. 회원 정보 역시도 본인 하선에 있는 회원들은 조회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원명 툴을 보시면 아 이게 누구구나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네, 세 번째 회원 검색이고요. 아무래도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박스 키보드가 그림으로 위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회원 검색은 본인을 기준 또는 특정 기준을 그 회원을 기준으로 그 하선에 있는 회원들을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름이 비슷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회원명 2에 1대1로 매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능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직급별 회원 조회인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하선에 어떤 직급이 몇 명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회원명 2가 한글로 입력이 돼서 보여질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여기는 A라인, B라인을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거기를 따라서 좌우에 어떤 회원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도 많이 활용들을 하시고 있죠. 네, 그 다음 레그별 회원 조회입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좌우가 동시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단계를 설정해서 본인 밑으로 하선에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역시도 한글명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실추천 회원 조회. 아무래도 실추천 회원 조회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뭐 액티브 고객 매칭 보너스라든가 뭐 신바람 보너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요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A라인, B라인이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각 하선에 있는 단계를 조정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문 검색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기간 내에 매출을 발생을 하고 어떤 분이 어떤 매출을 발생을 했는지 요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기능들인데요. 날짜를 설정을 하고 본인의 밑에 있는 주문 승인을 통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선택하는 주문 교환 반품 취소 그리고 주문 승인 이 체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결과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이 주문 상태를 설명을 드리자면 주문만 놓고 보신다고 하면 주문을 한 행위, 그러니까 이걸 교환을 하셨든 취소를 하셨든 상관없이 주문한 것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시느냐, 그 소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때 주문만 체크해서 보시는 경우에 교환이나 반품 점수를 계산을 못해서 점수를 잘못 맞추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체크를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문과 승인 기준이 있는데요. 주문은 사실 카드 결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카드 결제는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출이 진짜 매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우리 무통장 입금 있죠? 가상계좌 입금. 그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시고 입금을 하시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문에는 떠 있는데 승인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매출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점수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에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회원명 2 기능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 주문 상품 검색인데요. 이거는 상품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주문 교환 반품 취소 체크하는 주문 상태란이 있고요. 검색 기준에 주문과 승인을 구분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회원명 2를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보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월별 주문 집계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한 달 동안에 한 달 기준으로의 그 실적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주문이 있는 분들의 성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외국인 분들의 성함 회원명 2를 입력하실 수 있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주문 구분이라든가 조회 구분, 표시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표시 항목 같은 경우는 금액이라든가 CV, PV 기준으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회원명 2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레그별 실적 조회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A라인, B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각 A와 B 기준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창이고요. 마찬가지 모든 매출과 관련된 기능에는 웬만해서는 다 이 주문 교환 범품 취소에 대한 체크창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 주문 교환 범품 취소를 체크를 안 하시는 바람에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정기 구매들 많이 등록을 하시잖아요. 정기 구매 같은 경우는 일반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수준으로 본인이 받아가시는 직접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건 역시도 관리를 위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나 저희가 정기 구매 같은 경우는 정기 구매 일자에 맞춰서 공지사항으로 어떤 분이 결제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정기구매 저희가 취소된 현황 보여드릴 때 저희도 사실은 나와 있는 전산에 있는 그대로 드리기 때문에 성함 같은 경우가 그 알파벳 그대로 외국인 분들은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입력을 좀 빨리 해주신다면 그것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서 저희가 공지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3가지의 메뉴고요. 이 중에 보여지는 내용은 나와 있는 것처럼 회원관리, 주문관리, 정기구매 등으로 나눠서 보여집니다.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회원명의 하단 또는 우측에 같이 1대1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보실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본인 회원 정보 수정란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입력이 되지 않는 분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 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성함을 쓰지 않았다는 건 평소에 그렇게 많이 부르거나 볼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기능에 정확하게 성함을 입력을 해 주셔야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뽑아드리거나 할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처럼 쓰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데이터를 관리해서 뭔가를 해드릴 때 저희는 당연히 성함일 거라 생각해서 뽑았는데 거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갈 거나 하면은 그 데이터를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엔 그렇겠지만 그걸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기능은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만 쓰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이오피스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홈페이지도 변경을 하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편의성 그리고 보여지는 시한성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하셔서 정확하게 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8월 스카이라이프 MVNO 프로모션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6월달 결과를 가지고 7월달에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었죠. 네, 7월달 같은 경우는 목표했던 수치보다 미달하긴 했지만 어쨌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 한 번 더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8월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월 스카이라이프 MVNO 프로모션 역시 한 달 기준이고요.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로 진행이 됩니다. 자, 8월 한 달간 연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진행을 할지 안 할지가 마찬가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건 7월과 동일하고요.
내용을 보시자면 간단합니다. 뭐 길게 나와 있긴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MVNO 유심,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유심 개통하는 건들에 대해서 6가지 요금제는 번호 이동으로 개통하시면 실추천인에게 실추천 보너스를 최대 2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호 이동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자, 많은 분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 통신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 이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번호 이동이라는 건 통신사를 바꾸면서 번호를 그대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번호 이동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실 때는 통신사 이동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단어가 번호 이동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통신사, 뭐 MNO라든가 다른 MVNO에서 스카이라이프 MVNO로 개통을 하시면서 정해져 있는 6가지 요금제 중에 한 가지로 개통을 하시게 되면은 실추천인,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서 실추천 하신 분에게 실추천 보너스로 최대 2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뭐 뒤에서 한 번 더 금액은 말씀드리겠지만 최대 2만 원까지 한 건 개통당 드리는 겁니다. 네, 해당 지급은 9월 월수당 지급일에 지급이 될 거고요. 자, 8월에 운영하는 요금제는 7월 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요금제들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6가지 요금제가 바로 실추천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요금제들입니다. 최소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우선 4가지 요금제는 4G 요금제입니다. LTE 요금제인데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모두 충분 2.5기가라는 요금제가 있죠. 이 요금제는 청구 요금이 11,8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스카이라이프 요금제는 되게 직관적으로 요금제에 적어져 있어요. 자, 모두 충분 2.5기가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2.5기가가 제공이 된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10기가, 15기가, 100기가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렴하죠. 자, 최근에 무제한이라고 하면서 그 일반 통신사들, 뭐 SK, LG, KT 3가지 그 통신사들이 기계를 같이 팔잖아요. 거기는 웬만해서는. 근데 그러면서 개통 조건으로 거는 것들이 뭐 LG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6개월 동안 11만 5천 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할인이 됩니다라는 식의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11만 5천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계산할게요. 10만 원씩 6개월이면은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쓰시는 데이터가 15기가에 맞다고 칠게요. 2만 900원이에요. 이 요금제를 쓰시게 되면 12만 원이잖아요. 거의 5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쓰시면서 기계값을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이득일까요? 내가 차라리 기계를 지금 쓰는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계를 쓰면서 이걸로 요금제를 줄이시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금을 많이 내든 기계값을 많이 내든 두 개 합해서 적게 나가는 게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특히나 LTE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지 않는 경우는 데이터가 10에서 15기가면 충분하신 것들도 있고요. 대신에 영상을 많이 보신다고 하면 100기가면 충분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막 야구를 보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이 쓸 때 한 70기가 정도 쓰더라고요. 계속 영상 봤을 때. 와이파이 전혀 안 쓰고 했을 때.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무제한이어서 11만 5천 원입니다. 이런 요금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요금제로 쓰시는 게 훨씬 이익이죠.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고객들이 많이 이해들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도 5G 요금제도 같이 런칭을 했는데요. 5G 요금제는 50기가 요금제와 110기가 요금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액은 37,900원, 42,900원이고요. 이 요금제만 가지고 있으시면 웬만해서는 다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있는 요금제들을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요금을 거의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통화를 거의 전화를 받으시거나 문자 정도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슬림 3기가에 300분 6,900원짜리 요금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금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실추천 보너스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이외에 학생들을 위해서 주니어 요금제,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모두 충분 2.5기가가 골드 8기가보다는 요금이 저렴하지만 데이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실추천 보너스가 없더라도 골드 8기가로 개통하시는 분들 다수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억지로 저거를 바꾸시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요금제를 낮추는 효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만큼 호응이 생기기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실적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8월 목표는 100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하고 동일하게 제가 잡았죠. 자, 그런데 6월에는 보시면 29개를 우리가 개통했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7월 달에 스카이라이프 프로모션을 같이 다시 걸면서 74건으로 개통권이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 74건 중에 실추천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 요금제가 56건이었고요. 미지급이 18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18건의 대부분이 골드 8기가 요금제였고요. 근데 간혹 슬림 요금제도 개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억지로 높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하셔서 실추천 보너스가 좀 더 낮다고 보여지신다고 하면 활용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7월에는 재가입 포함해서 신규 회원이 총 142명을 가입을 했는데요. 그 신규 회원 중에는 36건이 개통이 됐습니다. 25% 정도 됐었거든요. 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에게 소개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신규 회원분들에게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카이라이프 MVNO거든요. 자, 제가 목표를 신규 회원 개통 목표의 50%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신규 회원분들이 처음 들어오실 때, 본코리아 사업을, 똑같은 MVNO, 알뜰폰 핸드폰 그 개통이지만, 본코리아 사업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통신 상품이 개통이 되게 되면 요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시면 좀 더 사업을 소개하시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목표를 잡은 거고요. 목표를 잡은 만큼 신규 회원분들에게 물론 우리 모세혈관 현미경으로 스피드 플로우도 전달하시고 또 피부로 보시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전달을 하시겠지만 우선은 그분들에게 유심도, 스카이라이프 유심도 같이 설명을 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게 그냥 보시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로 나가셔서 개통을 하시는데 나 본인도 통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유심을 개통하실 거라고 하면 비즈니스 센터 아니면 본사 2층에 내방을 하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설명도 드리면서 통신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있다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자, 어쨌든 그렇게 신규 회원이 유심 개통을 하시면서 물류 매출까지 이어지도록 권유가 되면은 훨씬 더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6월에 비해서는 7월 달에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8월 14일까지 실적으로 봤습니다. 자, 총 24건이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37건이 개통됐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건데 참 이게 저희가 8월에는 100건을 꼭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물류 매출이 감소하면 통신도 같이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비율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 매출이 좀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프로모션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7월에. 근데 어쨌든 13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9일 남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지난달보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니 당장 유심개통 뭐 빠져도 뭐 물류 매출처럼 뭐 CV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뭐 무슨 그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좀 다시 노력하면 되죠. 이런 말씀 하실 건데 제가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스카이라이프 MVNO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한 달간 기준으로 운영을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아니 프로모션 진행했으면 그래도 뭐 3달, 4달 이상은 해야지 효과가 있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100건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성장세까지는 저희가 비교를 하죠. 근데 오히려 7월보다 감소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는 또 이게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쥐어짜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MVNO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남아있는 9일 동안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9건 이상 개통해야 됩니다. 자, 9건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센터에서 한 개씩만 개통해 주시면 하루에 1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있으셨던 분들 중에 요금 많이, 그러니까 말을 꺼내지 않으셨던 분들한테 말씀만 끊으셔도 하루에 9개, 10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보시고 주변에 전달하셔서 목표를 8월 달에 꼭 달성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심 개통이 줄어드는 이유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신 상품 개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추전 프로모션도 하고 하면서 관심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사실은 이 통신 개통이에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자면 유심만 가지고 계신다고 개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센터에다가 유심 몇 장 달라고 하셔서 이거 개통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들고만 다니세요. 근데 그 입을 떼기가 쉽지 않으십니다. 왜?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네, 홈페이지 나와 있는 요금제 표를 보고서 이거는 얼마짜리 요금제고 얼마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무제한이야. 이것까지는 하시겠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익인지 이런 걸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자, 거기다가 유심카드를 갖고 다니시다가 분실하게 되면 그거는 그 센터에다가 피해만 주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 분들이 유심 가지고 가셔서 개통하겠다고 다니시다가 잃어버리세요. 근데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그 센터를 안 가신대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서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개통하실 때 그분을 모시고 시간을 내서 잠깐 가시면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요금 비교도 해주시고 계산도 해주시고 개통까지 해주시는데 거기에 물류 제품에 대한 소개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그 내용은 의욕은 알겠지만 같이 손을 잡고 가시는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자, 어떤 일이든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시도를 하시면 될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모시고 우리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센터 한번 가보자 하셔서 센터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가 소비자한테는 혜택이에요. 자, 많이들 핸드폰 바꾸실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또 최근에 그 삼성에서 새로운 모델이 접는 모델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 모델보다 훨씬 더 얇아지고 튼튼해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인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도 있지만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거 조금 전에 나왔던 아직까지 너무 쌩쌩하고 좋은 핸드폰이지만 그런 핸드폰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틈새를 노려서 활용하는 게 우리 자급제폰이죠. 단순 전시폰이죠. 자,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핸드폰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좀 더 효과가 높아질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금제가 싸지든 기계값을 덜 내든 두 개 합해서 적게 내는 게 이익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다 통신 요금에 녹여서 할부로 개통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갈까요? 약정이 무조건 2년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전시폰을 갖고 하면 기계를 어차피 통신사 요금으로 해서 5.9% 할부가 들어가서 할부를 하나, 좀 더 낮은 가격에 있는 폰은 내 카드로 결제를 해서 뭐 굳이 2년까지 할부할 필요 없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서 요금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굳이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요금제를 굳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요금제를 6개월을 써서 그만큼 요금을 더 내고 거기에 부가 서비스도 내고 해서
그렇게 요금을 많이 내는 것보단 자급제 단말기 또는 우리 단순 전시폰을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시고 요금제를 거의 10분의 1짜리 요금제를 쓰시면 훨씬 더 이익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센터로 같이 고객과 같이 방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심 개통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고요. 고객한테 정보도 많이 전달하면서 주변에 있는데 스폰서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 실추천 보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좋은 사업 활동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유심 개통하고 물류 매출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 계속 말씀드리죠. 자, 여기선 요거보다 먼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유심을 통해서 통신요금이 할인이 됨을 통해서 고객이 내 고객으로 마음을 열게 된다면 물류 매출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통신 개통권은 매출 금액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없어요. 요율 수수료는 개통 수수료 정도가 있는데요. 개통 수수료는 아시겠지만 지금 실추천 보너스나 이런 걸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요율 보너스는 우리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요율 보너스로 풀어드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100%의 요율이 다 풀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받아오는 금액이 전부 다 풀린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100%가 모두 풀리고 있습니다. 통신 상품은 후원수당 지급률이 100%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35%를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쨌든 타사에서 하지 않는 걸 하면서 더 드리기 위한 게 바로 통신 상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추천 보너스도 후원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미 100%를 요율로 쓰고 있는데 요 실추천 보너스까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것까지 같이 계산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물류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실추천 보너스 계속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달 대비해서 또 조금 감소를 했어요. 통신 개통권까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9일 동안 좀 더 집중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신규 가입, 유심개통, 물류 매출은 어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물리고 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신규 회원, 유심, 물류 매출 세 가지는 이어져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 옛날처럼 물류 개통 없이 신규 회원만, 공회원만 늘어나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류 매출은 막 늘어나는데 신규 개통이 없으면 그거 역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좀 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유심 개통이 엄청 신경 쓰니까 물류가 또 빠져요.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세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쓰는 것도 어렵겠지만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하나의 선상으로 놓고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신규 회원을 모셔올 건데 통신 요금이 저렴하다는 걸로 하시고 거기에 물류까지 이어지시면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이거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동시에 성장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을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찾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MVNO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남아있는 9일 짧지 않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뭐 얼마든지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찾겠습니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곧 다음에 나올 강의에서도 좀 더 재밌는 내용이나 좀 더 추가할 내용, 새로운 내용 많이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언제나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메일 주소 있는데 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모든 내용들 좀 많이들 저한테 많은 목소리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새로운 소식을 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시면서 제 강의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내용들 많이 보시고
궁금하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